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황이 내한테 유리해질까? 뭐 그걸 운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황이 좋게 되고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운 좋은 상황이 되느냐? 이 문제는 뭘로 바꿔놓으면 된다?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황이 내한테 유리해질까? 그걸 운이라 그러죠. 뭐가 잘 풀린다. 이런 상황은 그냥 만들어지는 걸까? 아니면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툭 떨어지는 걸까? 예를 들면 어떤 큰 결과를 낳은 연구자든 예술가든 이런 사람들이 그 인터뷰한 걸 보면 대부분이 말 그대로 운이 70%, 80%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냥 겸손한 말인가? 책정이 조금 어렵긴 한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진솔하게 자기 실력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운이었다라고 역사책을 보면 역사 시대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 왔고 지금 AI 시대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상황이 잘 풀려가고 운이 좋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런 세계는 도대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뭔가? 그게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이란 말은 결정되기 전에는 그냥 확률일 뿐이잖아요. 내일 비 올 확률이 30%를 했을 때 비가 안 온다 해갖고 기상청에 항의하지 않잖아요. 확률이니까 그렇잖아요. 확률이란 말은 일어날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꼭 일어나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률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황이 좋게 되고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운 좋은 상황이 되느냐? 이 문제는 뭘로 바꿔놓으면 된다? 확률로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과학적인 아닌데 좀 더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을 확률로 바꿔놓으면 어느 정도 해볼 여지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의 세계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떠오르는 게 운 좋은 것이 확률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가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어떤 훈련을 하면 글로 살짝 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훈련하거나 좀 민감하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가정 짐작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타이밍, 스위칭, 서칭.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훈련한다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면 타이밍.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순간을 찾아보면 딱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거는 그게 바로 운의 확률 게임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타이밍을 훈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놓쳤을 때 그냥 그걸 우연히 내가 놓쳤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왜 그렇게 그 순간을 놓치게 됐는가를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밍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수행한 스님들이 도를 깨치는 이 과정을 선불교에서 계속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깨침은 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깡보가 있다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절 인연이라 그래요. 세월이 흘러갈 때 그 세월의 인연이 내가 맞아야만이 깨침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나 노벨상을 받거나 운이 80%였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시간과 공간의 타이밍입니다. 깨달음이나 이런 아주 궁극에 뭘 하는 사람은 그런 타이밍에 대한 남다른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운에 대해서 첫 번째 훈련해야 될 거는 타이밍에 대한 훈련이다. 두 번째 훈련할 수 있는 접근법은 뭐냐 하면 스위칭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위치 켜고 끄잖아요. 저 방에다가 스위치를 딱 켜면 환해지죠. 끄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잘못되잖아요. 켜면 이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위칭이에요. 제가 이거는 손료를 많이 내고 주목을 하게 된 특징입니다. 어떤 단체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 내에서는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갈등이 붙어갖고 온라인상으로 막 논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도 이제 관련돼 있어요. 계속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논쟁을 하더니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흔히 있잖아요. 그리고 논쟁이 거의 한 2주쯤 진행이 됐어요. 내가 논쟁이 시작됐나 하고 감정싸움까지 갔던 이 2주 동안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를 한번 재봤어요. 3분의 1밖에 못한 거예요. 70%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막 들어가니까 뭘 놓쳐버리나 하니까 정작 나는 공부를 했는데 감정이 막 들끓는데 공부는 할 수 없잖아요. 15년 전에 2주간 시간을 다 날리고 그때부터 저는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피해를 입는 게 우리가 아주 은밀하게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그때부터 생긴 개념이 스위칭이라는 개념입니다. 감정은 확대 재생산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워낙 감정이 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빨리 스위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획득해야 될 능력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엄청 어려운 거죠. 스위칭이란 말은 공부에도 가장 적용이 돼요. 두 개 섞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학할 때는 수학만 하고 역사 공부할 때는 역사만 하고 스위칭을 우리가 언제부터 배웠냐 하면 사실은 중고등학교에 수업 시간표가 있잖아요. 첫째 시간 국어, 두 번째 수학, 세 번째 뭐 역사 스위칭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스위칭을 적어도 6년간 중고등학교 다 훈련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멀티태스킹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멀티태스킹은 근본적으로 이 브레인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면 그게 딱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브레인이 스위칭하는 게 1초 내로도 스위칭할 수 있어요. 멀티태스킹 하지 말란 말은 스위칭을 빨리 하라는 말이고 어떤 한 생각을 할 때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의 생각은 반드시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마리 토끼 추적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백업해 주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도 당연히 한순간에 하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동이 하나밖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할 때는 철학만 하고 물리학을 할 때는 일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물리학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스위칭입니다. 이걸 이제 자꾸 훈련하다 보면 바로 감정도 어느 정도 스위칭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세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서칭입니다. 탐색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서칭이라고 해요. 수바이처가 아프리카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해가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수바이처가 그 의사였는데 줄을 서 있었어요. 입장권 쓰려고. 그런데 무슨 팜프렛을 하나 봤는데 그 팜프렛에서 아프리카 어린 애들 구호 자선단체가 만든 팜프렛을 딱 보고 줄 서 있다가 우연히 자기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서칭이에요. 이게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거는 인간은 내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살펴요. 동물은 자기 몸만 보호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토끼나 노루가 산에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 동물은 아무 길이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갔던 길에 표시를 하고 영역을 확인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동물은 주변을 주로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낯선 곳에 가면 항상 두리번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하고 동물의 근본적인 이 시각 차이가 뭐냐 하면 자기 안전이 확보가 되면 곧장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주변을 살핍니다. 동물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필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안전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면 주변을 살펴요. 새로운 걸 탐색하라는 게 간단찮아요. 새로운 걸 탐색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안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요. 안전이 확보돼야 우리는 낯선 세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영역에서는 안전이 확보 안 된, 확실하지 않는 세계를 들어갈 때는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가정을 세워요. 탐색이라는 게 결국은 우연을, 운을, 확률을 높이는 세 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탐색을 하고 모험을 할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 거의 무제한적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느냐?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살아오면서 느끼는 느낌, 이걸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라 적고 운명이라 읽어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위칭을 하라. 우울한 느낌, 감정적 소용돌이를 빨리 끝내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서칭을 하라는 거예요. 느낌을 갖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